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준입니다. 오늘은 타로점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기분 좋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은 20대 중반의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은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힘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궁합을 보러 오시면 남자친구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와 대체 언제 헤어질 수 있는지를 모르셨어요. 참 질문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타로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의 네이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로 카드 배열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궁합을 볼 때는 지금처럼 컵릴이라는 배열법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두 명의 연애운을 같이 보는 배열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타로점 통변하는 방법이야 7장으로 하든 12장으로 하든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숙달이 되면 큰 어려움을 그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 컵릴 배열법은 12장의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카드를 뽑을 때에는 만약에 혼자 와서 궁합을 볼 때는 혼자서 12장을 다 뽑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커플로 왔다.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같이 커플로 왔다면 여성분이 12장을 다 뽑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남자분들이 뽑았을 때보다 여성분들이 뽑았을 때 타로 카드가 잘 나와요. 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12장을 다 뽑고요. 이 12장 카드를 뽑았다면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나열해주면 됩니다. 이 컵릴 배열법은 세로로 나열이 되는 배열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이 가로로 넓어서 카드 이미지도 크기를 줄이고 배열법도 가로로 펼쳐서 지금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조금 이해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할 거예요. 타로 궁합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낌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만 가져가시고요. 머리로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많아서 동영상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세 장의 카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던 상황을 많이 나타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3년 정도 만난 커플이고 중간에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했다면 이 세 장의 카드들이 꼭 처음 만난 당시의 상황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나오기도 하고요. 질문자가 어떤 이유로 타로술사를 방문한 것인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판단은 질문자와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그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연호용에서 이 카드는 극심한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굴러가는 바퀴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안정하고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경우에 이런 카드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온 카드는 컵 6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꼬마 남자아이가 꼬마 여자아이에게 꽃다발을 주는 이미지의 이 카드는 추억과 과거를 나타냅니다. 역으로 나왔다면
추억이 깨져버렸다, 추억이 사라졌다, 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나온 카드는 정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저울과 칼을 들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판결하는 이미지의 카드입니다. 애정운에서 이런 카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정방향으로 나와도 이것저것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짐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사랑이나 정 따위가 깡그리 도려져 냈음을 나타냅니다. 자, 1번, 2번, 3번을 연결하면 반복적으로 헤어지고 싸우고 다퉜다입니다. 아무리 애정이 없는 커플이라도 사귈 당시에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커플은 없습니다. 자, 이 카드를 보고 여성분에게 확인을 하니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을 했고, 최근 3개월 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드가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3번을 지나서 4번, 5번, 6번까지 오는 카드들은 중앙 라인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플이 만남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퇴화를 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이 6번의 카드는 카드 정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두 사람의 현재 애정 상황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애정을 만들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카드 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는 지팡이 에이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팡이 에이스 카드, 정욕이 왕성하고 애정이 왕성한 남성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자,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기운이 빠졌음을 나타내는데요. 기운이 빠진 이유야 뭐 뻔합니다. 엉뚱한 데다가 기운을 쓰고 다니니까 힘이 빠진 건데, 그래도 이 카드로 남자분이 어느 정도 성적 매력이 있는 남성이다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나왔으니까 여성 편력이라든지 바람기가 심한 남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소드 9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9개의 칼자루가 머리에 꽂혀 있는 아주 흉악한 이미지의 카드입니다. 연인 사이의 화합이 깨지고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겼음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골머리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로 사귄다면 얼마 못 가서 헤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나온 카드는 컵 8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쓸쓸히 떠나가는 이미지의 카드입니다. 연애운에서 이 카드는 헤어짐을 나타냈는데요.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6번 자리는 조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번 자리에 컵 8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서로 애정이 없음을 알 수가 있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카드를 연결해서 읽으면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문제로 골머리가 아프고 그 문제로 떠나갔다입니다. 자, 7번 자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은 두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왼쪽부터 여성분의 자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1번, 7번, 9번은 여성분의 입장이라든지 여성분이 남자친구를 바라본 입장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3번, 8번, 10번, 2, 80이네요. 2번, 8번,
10번 이 자리는 상대방의 자리입니다. 남자친구의 입장을 나타내는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자리를 보도록 할게요. 컵 9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 카드의 이미지 상당히 이기심이 많은 남자의 이미지입니다. 사랑이나 애정을 뜻하는 카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 카드의 주인으로 인해서 커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도 부정적인 이 카드는 역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부정적인 의미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참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자리 볼게요. 8번째로 나온 카드는 소드 기사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돌격 앞으로의 이미지입니다. 애정문에서 이 카드가 중간이라든지 결과 부분에서 나왔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다툼과 싸움을 나타내는데요. 남성이 여성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자리는 펜타클 6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돈 없는 사람은 손 내밀어서 그 돈을 받고 있는 이미지의 카드입니다. 애정은 중간중간 결과 부분에 이런 카드들이 나오게 되면 애정이 식어서 상대방이 떠나가니까 매달리는 경우를 나타낼 때 이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매달리는 정도가 더 심하게 되는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매달린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자리 볼게요. 10번 자리는 컵 시종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 뺀질뺀질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의 카드입니다. 연애운에서 페이지 카드는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앞에 상황들이 모두 안 좋은데 갑자기 이런 페이지 카드가 튀어나오면 대부분은 다른 이성을 의미합니다. 남성에게 다른 여성이 있음을 이 카드로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과 12번 자리는 결과와 조언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자, 11번 자리에는 러브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고 뒤에는 라파의 천사가 있습니다. 연애운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연애를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그 좋은 것들이 모두 깨지고 헤어짐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러브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한때는 정방향 시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둘이 죽고 못 살았던 좋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언 카드 볼게요. 자, 12번 조언 카드는 달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미지의 카드입니다. 이 애정문에서 달 카드 정방향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좋은지 싫은지 상대방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귈 때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육체적인 만남만을 가질 때도 저 카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12번 카드까지 보았는데요.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헤어지고 싸우고 다투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은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또 매달리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헤어져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끝내지 못하면 어둡고 혼란스러운 만남 속에서 방황만 하게 될 것입니다. 타로 통변이 끝나고 여성분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여성분도 끝내야 하는지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 도통 끝내지 못하겠다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여성분에게 이제 할 만큼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고생을 그만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권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컵일로 궁합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궁합을 봅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의 상황도 나오고요. 여자분의 상황도 나오고요. 과거, 현재, 미래 다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조언까지 다 나오는 이 컵일 궁합 볼 때는 꼭 그 컵일이라는 배열법을 사용해서 보시면은 좀 더 타로점을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이번에는 여성분의 네이탈 점성술 네이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성분은 낮의 차트입니다. 낮의 차트이고요. 일단은 어센던트는 사자자리네요. 사자자리 주인 태양은 구하우스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파라하우스에 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10하우스 황소자리에서 자신의 디그니티를 얻은 상태에서 잘 위치해 하고 있습니다. 금성을 본다면 그 여성분의 금성은 10하우스에서 어떠한 흉성과도 에스펙트를 맺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하우스 포지션이라든지 디그니티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목성하고는 어포지션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길성의 이 목성과 금성의 어포지션이 아직까지는 그 점성학에서 어떤 불리한 구조로 나타난다라는 임상 신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자체가 목성과 금성의 어포지션이 이 여성분의 연애운에 불리한 구조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 10하우스 직업을 보는 자리에 금성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은 여성 의류 매장에서 이 판매직을 하고 있는 여성분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일을 하셨고요. 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죠. 지금 결혼을 나타내는 7하우스의 주인이 물병자리 토성인데요. 이 토성이 지금 8하우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하우스에 위치하면서 달과 컨정션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이 여성분한테는 조금 안 좋은 구조예요. 특히 그 결혼과 감정적인 컨트롤을 하는 측면에서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지금 컨정션 상태이기는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달이 처음으로 퍼스트 어플라잉 하는 행성이 10하우스에 있는 금성이에요. 자, 이런 구조에서는 약간 그 초반에는 그 연애, 결혼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달과 토성 사이에 요 금성이 또 한 번
길한 애스펙트를 보내줌으로써 이 토성의 흉함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주 금성의 포지션이 다행스럽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파라우스가 활성화되는 시기나 파라우스 안에 있는 행성들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에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프로페션 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이 17년도에 방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17년도에는 이 자리예요. 개자리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여성분의 차트에서 개자리는 지금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12하우스 사안인데요. 이 개자리의 주인인 달이 파라우스에 위치함으로써 12하우스와 파라우스 사안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피드다리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드다리아 상으로는 15년도 12월 24일에서 17년도 11월 1일까지 토성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토성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또 파라우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라우스에 있는 토성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파라우스 사안이 중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 리턴을 한번 더 볼게요. 여성분의 17년도 솔라 리턴으로는 1하우스에 또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아주 17년도가 파라우스 사안이 중첩에 중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에게 17년도는 꼭 연애뿐만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였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이제 연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편안해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성분의 점성술 네이탈 차트를 보았고요. 자, 타로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카페 도겸 선생님의 직관타로 검색하셔서 가시면 더 그 타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론은 모두 도겸 선생님한테 전수받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도겸 선생님 다음 카페 찾아가셔서 정보를 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정보보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가보시고요. 그리고 점성술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점성술 커뮤니티 카페로 가시면 됩니다. 저 점성술은 이 네이버 점성술 커뮤니티 카페의 주인이신 점성가 술객 선생님한테 점성술을 배웠어요. 카페 가시면은 점성술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는 네이버 점성술 커뮤니티 카페도 많이 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점성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가셔도 어떻게 하면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카페에. 그러니까는 네이버 점성술 커뮤니티 카페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